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이런 각종 소송이 붙을 텐데 2차 전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송의 특징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배터리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요거를 누구한테는 내가 배상을 받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 이게 배터리가 제조물이니까 제조물 책임법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그 배터리 만든 회사가 문제야 하고 소송을 하고 뭐 그렇겠죠. 아니면 그 자동차 회사가 문제야라고 소송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배상을 받겠냐라고 했을 때 제조물 책임법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조물 책임법에는 이 결함이 인정이 돼야 돼 일단. 네, 그렇죠. 결함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자 결함하고 하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자하고 결함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결함하고 하자는. 자 내가 물건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샀어요. 예. 이거 여기에서 막 찌그덕거리고 저기서는 뭐 문 안 열리고 잘. 예. 이거 하자죠. 아, 그래 하자네. 하자. 예. 하자죠. 제품에 하자가 있구만. 예. 할 때 하자. 내가 기대한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결함은 이게 안전이랑 연관이 돼야 돼요. 아, 결함은. 예.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예. 결함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안전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거죠. 성능이 안 나오는 거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 그건 좀 그냥 컴플레인의 대상이지. 그렇죠. 소송의 대상은 아닌 거구나. 하자는. 그것도 이제 소송이 될 수 소송 있는데 대상은 돼요. 하자도 이제 뭐 결함은 다른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때를 결함이라고 결함이라고 한다. 그 동네에서는. 예. 그래서 이 결함을 크게 뭐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 이렇게 예.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설계를 잘못해서 잘못 만든 제품은 설계상 결함인데 예. 보통 그런 제품들이 잘 돌아다니지는 않죠. 근데 이제 만들다 보면은 어떤 놈은 잘 만들어지고 불량품이 나오거나 네, 하는 어떤 건 거겠죠. 불량이 나오고 예. 불량인 게 제조상 결함인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안전성이 결여가 되는 것까지가 가야지 일단 제조물 책임법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보통 배터리가 화재가 나거나 그랬으면 일단은 안전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건 결함에 대해서는 결함이냐 아니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함인 건 너무 확실하죠. 배터리에 불이 났는데. 예.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배터리에 불이 났는데 이게 안전성이랑 아무 관련 없는 하자예요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결함이네. 때문에 결함 가지고는 별로 다툼이 안 일어나요. 예. 그런데 예. 이 제조업자라는 것에 이게 누구한테 내가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제조업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조업자가 이게 정의가 묘해요. 보면은 제조물을 제조, 가공,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예요. 우리가 이게 업으로 하는 것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그냥 뭐 직구할 때 한 번 이렇게 그냥 한 번 사고 샀는데 뭐 좀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팔았어요. 이거 업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제조업자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수입, 가공, 제조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제조한 물건 아니고 어디서 이제 수입을 해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갔다가 이 사람이 그냥 판 거예요. 예. 그럴 수 판매가 있죠. 없어요. 판매가. 판매한 자는 제조업자가 아니에요. 단순 판매자는. 그렇게 네. 돼 있어요, 법이. 예? 알겠어요? 법이 예? 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목은 다른 얘기고 예? 그 판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맹점이 하나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 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매한 사람이 결함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얘가 나는 좋은 제품인 줄 알고 전기차를 팔았는데 그렇지. 판매한 사람이 거기서 불났으니 판매한 놈이 책임져라고 하는 건 과하다는 그런 취지 아닐까요? 그래서 그럼 만 예를 들면 뭐 현대차에서 만들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어떤 그 중간 그 유통상이 팔았다고 해서 중간 유통상 잘못을 하기보다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라. 그런 취지 같은데요? 맞아요. 딱 그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딱 우리 보면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여기 제조업자라고 써 있어요. 예. 제조원 해가지고 거기다 청구하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산데다. 내가 산데 가가지고 컴플레인 하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상당한 문제를 또 만듭니다. 나중에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 이게 결함이 있었다는 거가 인정이 돼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예. 그래야지 내가 저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제조물 책임법에 결함 등의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2018년도에 새로 생겼어요. 요 조항이. 그러면은 요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결함이 있었다는 것하고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다 일일이 따로 입증을 해야 되냐? 예. 그건 또 아니에요. 어. 이게 제조물 책임법이 2002년도에 생겼거든요. 처음에. 예. 예. 근데 그 전에도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었어요. 제조물 책임이 예. 예.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고 있었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물건이 복잡하고 막 고도의 기술이 막 요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결함이 내가 어떻게 밝혀? 그거를 옛날부터 다 생각했던 거죠. 이 예. 제조물 책임 없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도 대법원 판례상으로 야 이렇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에 대해서는 요런 것만 입증을 하면은 결함이 있었다는 것하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손해를 발생했다라는 봤다. 거를 다 인정해준다라는 예. 판례상의 법리가 있었어요. 예. 그게 무엇이냐? 그 뭐가 무엇이냐?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예. 그리고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화재가 그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예. 그러면은 이걸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일상적인 경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배상해 준다. 그 뜻이네요. 예. 그렇죠. 어. 그렇게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제조물 책임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또 그냥 그 법리가 그대로 계속 따라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2018년에 이걸 명문화한 거죠. 네. 법으로. 근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여야 예, 한다. 이거를 피해자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내가 사용을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내가. 그러니까 피해를 본 소비자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충전기에다 충전을 했는데 예, 이거 충전기에서 들어오는 전류가 갑자기 뭐 써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팍 튀는 전류가 들어왔어요. 예, 이거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아닐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어. 이게 정상적으로 정현파가 들어와야지 왜 이런 게 들어오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그때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안 하면은 안 했다는 기록을 또 제조사가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것도 정상적인 으로 사용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뭐 배터리랑 관련이 됐을 수도 있으면 그런 거죠. 아, 이게 다른 사례에서 보면은 어떠한 뭐 그러니까 기계 장치인데 예. 거기에 소모품을 계속 갈아줘요. 오일 필터 이런 거예요. 예, 그 소모품을 제대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때 안 갈아주고 엄청나게 오래 썼다는 거예요. 이거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가 아니죠. 그러면. 아,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입증을 해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에 의해서 초래했다는 게 이 실질적 지배 영역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실질적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 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우리가 보통 어떤 거를 살 때 예, 배터리 팩이 들어있는 걸 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고 해볼게요. 핸드폰을 샀으면은 핸드폰에 이런 뭐 회로기판, 뭐 액정,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 만드는 회사 다 다르죠. 네, 그러면은 각 제조업체 회사들의 실질적 지배 영역은 다 자기가 만든 것들이에요. 아, 예, 그럼 배터리는 내 지배 영역은 배터리, 회로기판은 회로기판 만드네, 액정은 액정 만드네. 예,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어디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를 명확하게 찝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건 연대 책임 조항이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 전체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 휴대폰 전체를 판 사람은 휴대폰 전체에 대한 제조업자죠. 그러네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그 안에서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배터리를 판 사람도 제조업자죠. 배터리에 대해서. 예.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제조업자가 둘인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 그렇죠. 현대차, LG 엔솔 둘 다 제조업자네. 그렇죠. 어. 이렇게 둘 이상이 되면은 다 연대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통으로 물건을 샀을 때 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뭐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별 문제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제조업자든 판매한 뭐 LG는 어디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변형이 가해집니다. 네.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변형이 가해진다고요? 예.
어, 이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가? 네? 네. 이거가 굉장히 복잡해요. 어. 생각보다 예. 이거 많이 모르세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뭐 골프 전동 카트인데 예. 여기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UPS라 그래가지고 이거 무정전 전원 장치라 그래서 갑자기 전원 확 정전됐을 때 계속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걸 위해서 보조 장치로 배터리로 이용해가지고서 전원을 계속 밀어주는 장치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요게 다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배터리들은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충방전을 하다 보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졌는데 이 카트 통째로 안 바꾸잖아요. 예. 배터리만 바꾸면 되죠. 네, UPS도 배터리만 바꾸거든요. 네. UPS 통째로 안 바꿔요. 예. 자 그러면은 배터리만 바꿨을 때 어. 이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트를 판 회사에서 어. 이거 요번에 한 5년 지나셨는데 배터리 좀 가르셔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뭐 별 생각 없이 갈아야죠. 바꿨어요. 그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와가지고선 바꿔서 갔는데 불이 거기서 났어. 화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골프장 주인 입장에서는 네. 카트의 문제이냐 배터리의 문제이냐? 누구한테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카트 회사. 네가 배터리 갈라고 해서 갈았잖아. 그렇죠. 어. 이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예. 아니에요. 이게 제조물 책임법상의 제조를 하려 그러면은 예. 제조업자 조항에 보시면은 여기 가공이 있잖아요. 자, 이게 배터리를 간 게 제조는 아니죠. 아니죠. 수입도 아니죠. 아니죠. 어. 그러면 배터리를 갖다 갈아 끼웠어요. 어. 이거 가공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가 들어간 카트를 어. 제조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카트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배터리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바꾸기 전에는 그냥 그 카트 만든 회사가 말씀하신 연대 책임이니까 네. 배터리도 하여튼 내가 사와서 넣은 거니까 그것도 내 책임. 그래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렇죠. 중간에 배터리 갈면 거기서 불이 났는데 그러면 그 카트 만든 업체는 책임이 없고 그러면 그 배터리 만든 업체 배터리 업체만 책임이에요? 그렇죠. 지배 영역이 바뀐 거예요. 갈 때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갈 때 카트 회사가 와서 갈아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본인들이 만든 거지. 내가 현대차 샀다가 현대차 정비 공장에 가서 뭐 과를 해서 갈았는데 그 거기서 문제가 나면 고장났어. 그때부터 현대차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닌 걸로? 네. 아닌 걸로? 너무 이상하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죠. 그 배터리 같은 것만 그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배터리 쪽에서 이게 리딩 케이스가 돼가지고 예.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면 갈면 안 되는 겁니까? 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갈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 자, 이게 배터리를 갈았어요. 예. 그러면은 골프 카트 업체한테는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골프 카트 업체는 이거는 우리 지배 영역인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배터리에서 나온 거를 내가 밝혀야 되네. 그 배터리 업체한테 얘기해요. 예. 그런데 배터리 아까 전에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거는 배터리 팩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배터리 팩 제조 회사랑 또 셀이나 모듈 제조 회사가 달라요. 그러겠지,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그 배터리 팩 같은 거 한번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배터리 팩 제조업체라고 써 있고 예. 우리 셀 뭘 썼어요라고선 그 유명한 회사들 막 써놔요. 우리 좋은 셀 썼다고. 예. 그러면은 야 이거 팩에서 문제 생긴 거야? 셀에서 모듈에서 생긴 거야? 거기는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아니 그것도 얘도 자동차를 사면 예. 그 배터리 넣은 것까지 다 책임지는 것처럼. 예. 그럼 이 팩 회사는 셀을 받아다가 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상하다. 모든 회사가 다 지는 거지. 아니 곰표 밀가루로 만든 안성탕면을 마포 분식에서 먹다 배탈 났으면 마포 분식이 책임지는 거지. 그렇지. 그럼 곰표 밀가루 찾아가라는 얘기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나눠서 어느 누구 지배 영역에서 난 건지를 밝혀줘야 돼요. 밝혀줘서 거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정리해 보죠. 이거는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 당신이 손해배상 하시오라고 하는 민사소송 일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피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지만 이런 영역에서 발생한 거는 제조업자인 니네가 해.
밀가루라고 하는 별도의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대체 곰표 밀가루한테 가서 항의해야 되는지 안성탕면한테 항의해야 되는지를 나누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도 곰표 밀가루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우리는 소송을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물 책임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조물 책임 왜 도입됐냐면은 예. 일반 민법으로 제기했을 때 너무 입증할 게 많으니까 그래 피해자가 예, 어떻게 예. 다 입증해. 그거를 좀 더 수월하게 해주자고 제조물 책임법이 들어왔는데 예. 이거를 다 지배 영역을 다 쪼개서 보기 시작하면은 어. 그러면은 똑같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곰표 밀가루한테 가야 된. 하여튼 셋이 마포분식 근데- 안성탕면 곰표 밀가루 셋이 모여서 하여튼 누가 책임질지 나한테 정해서 와.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만 책임을 진다고는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조항에 연대 책임의 조항이 있으니 이거는 지금의 판례를 해석하는 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 그런 거지. 야, 그럼 웬만하면 다 연대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현대차가 가려고 해서 배터리 갈았어요. 그럼 가는 것도 현대차가 가려고 했으니까 너도 연대 책임지 이렇게 해석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이 지금 너무 좁게 해석해서 그런 거지. 연대 책임이라고 하면 곰표 밀가루 안성탕면 마포분식 셋 중에 아무나 내가 찍는 놈이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곰표 밀가루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요. 마포분식에서 라면 끓여 먹고 체한 놈을 그 라면을 곰표 밀가루가 납품했다는 이유로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냐? 라고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셋 중에 뭐 때문에 한지 내가 배 아픈지 어떻게 하냐고. 곰표 밀가루 라면 그 식당인데 그 식당이 요리를 잘못한 건지 라면을 만들 때 잘못 쓴 건지 원래 밀가루가 불량이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 내가 배 LG 아픈 냉장고에 거를. 잠깐 넣어놨는데 거기서 상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갈면 이상하게 생기는 거예요. 아 갈면. 네. 갈면? 내가 통째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아 중간에 갈면 안 되겠네. 근데 그거 보통 갈아주는 게 처음에 판매한 쪽에서 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정전 전원장치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 경우도 대부분이 그래요. 보통은 처음에 이게 딱 도입할 때 판매하는 회사한테 한꺼번에 다 납품하잖아요. 네. 한 5년쯤 지나면은 이제 배터리 갈아야 됩니다. 하고 옵니다. 그럼 갈죠 배터리. 갈아주세요 그럴 거라고. 네, 갈아주시죠. 갈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상상을 안 하죠. 상상 못하죠. 예. 그건 법이 잘못이네요. 법이 그럴 경우에도 근데 법이 잘못됐다. 그런데 카트 회사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아 그거 손님 배터리 가시면 돼요. 어디 동네 가서 배터리 가세요 하고 끊었으면 그 자기가 가서 배터리 차에서 갈았을 갈았어. 텐데 문제가 그럼 생기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배터리 회사한테 확인해야지. 그렇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야. 이게 소비자가 자기가 알아서 혼자 갈았으면 또 얘기가 되는데 예. 아니 갈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 샀던 업체에서 갈라고 해서 갈았는데 왜 또 그러면 야, 안 예. 갈았을 때 안 간 그 예를 들면 골프 카트에서 불이 났어요. 샀는데 산지 얼마 안 돼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냥 그 카트 회사에 소송하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면 그것도 야 카트가 문제인지 배터리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찝어서 그걸 해야 됩니까? 현재로서는 전략적으로 다 걸 수밖에 없어요. 다 끌고 들어와야 돼 일단. 왜요? 소송을 할 때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청구 상대방을 다 일단 걸어야죠. 카트로 소송했으면 카트 회사는 야 우리 잘못 아니야 이렇게 피해갈지도 모르니 그렇죠. 그래서 배터리 회사도 하고 배터리 납품한 셀 회사도 하고 그렇게 다 해야죠. 그러면서 니들 거에 문제가 없다는 걸 거꾸로 입증해. 뭐 그렇게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가 안 돼요. 그럼 왜냐면은 어디서 이게 화재가 나고 나면은 음. 이게 막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뭐 회로기판 쪽에서도 녹고 배터리도 녹고 네. 배터리도 막 뚫려 있고 열 때문에 아 그러고 나면은 처음에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구 모르죠, 지배 영역에서 그거를. 문제가 생겼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모르죠. 그렇지. 그건 국가 그리고 국가수나 국과수에서조차도 아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불명이다라고 그렇지. 그렇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아, 그 많아요. 이번 배터리 화재 사건도 그렇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불명이다라고 나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답이 없어져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내가 관리 잘못해서 괜히 불 붙었는지 원래 결함이 있어서 불이 붙은 건지 그리고 누구의 지배 영역에서 난 건지 결함이 있는 게 그게 배터리 회사인지 배터리에 들어간 원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회로에서 문제인 건지. 배터리 팩에는 또 배터리 셀들을 보호하기 위한 BMS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네. 가지고 그런 보호 회로 장치들이 막 있어요. 예.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원래 그 입증 책임을 소송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증을 내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청구한 사람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죠 원칙적으로. 어디가 문제였다는 걸 네, 네.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지. 내가 괜히 내가 너 때문에 마음 아팠어라고 하면 내가? 그럼 내가 아닌 걸 입증해야 돼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송 당했는데? 아니 물론 그렇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카트에서 불이 났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원인인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어, 죄송합니다만 카트 회사 입장에서도 어. 아니 갑자기 불이 나셨다 그러는데 우리라고 무슨 아니 다 불이 나면 모르겠는데 고객님만 불나셨어요. 어, 그리고 카트에는 다양하게 다 들어가잖아요. 어. 카트에 라이터를 갖다 놓으셨을 수도 있고 카트에서 라면을 끓여 드셨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냐? 일 수 있지. 그렇게 나오죠. 음. 보통이 그렇습니다. 보통이 그렇게 나오겠죠. 네가 라면 끓여 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예요. 그렇죠. 아니 안 대표님은 소비자 쪽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사업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 애가 갑자기 중간고사 성적이 반토막이 났어. 네. 근데 작년이랑 비교해 보니까 언더스탠딩을 하루에 1시간 본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 그럼 언더스탠딩 니들이 책임지고 소송해. 아니면 언더스탠딩이 학업 성적에 무해하다는 걸 니들이 입증해라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럴 수는 있지. 그렇지만 내가 예를 들면 그 성적을 떨어뜨린 거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입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입증해요? 이 경우에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골프 카트 판매한 회사, 예. 배터리 납품한 회사 다 소송을 소송을 걸었는데 예. 결론이 어떨까요? 다 우리 책임이 없다고 그랬겠죠. 누구 책임도 아니다가 됐어. 어. 왜냐하면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겠다. 모르니까. 결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 사서 한 달 만에 난 아무것도 갈지 않았는데 불이 났으면 그건 어디서 난 건지를 카트 회사가 알아서 찾아와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카트에서 알아서 찾아올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게 제조물 통째니까 하여튼 네가 책임지고 와. 피해가 20억 났으니까 20억 내 이렇게 궁금한 된다는 게 거죠. 있어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제조물 책임법이 있을 텐데 해외 입증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외 그러니까 이게 해외는 예. 우리나라랑 법문이 달라요. 네. 이게 한번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 그다음에 실질적인 지배 영역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는데 증명 책임 부담 주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얘네는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는 판례법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문법으로 제조물 책임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입증 책임에 관해서 설명한 건 없고요. 예. 미국에서 이제 판례법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권위 있는 해설서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자가 있었다. 여기서 결함이죠. 결함이 예. 있으면 추정을 한다는 건데 예. 사고가 제품 하자의 결과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종류일 것이냐. 예. 그리고 판매나 유통 당시에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서는 발생하지 않는 사고이냐. 그러네. 요렇게만 입증을 하면 돼요. 그렇지. 이게 우리의 상식에 조금 더 부합하죠. 그럼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쏟았는데 허벅지가 뒤었으면 그래 커피는 뜨거울 수 있고 그러니 저거 될 수는 있겠네. 커피를 쏟아는 거 말고는 얘가 허벅지가 이렇게 될 리는 없지 일반적으로. 그러니 그 당시에 맥도날드 커피가 몇 도였는지 소비자 네가 측정한 게 없으면 아쉽게도 안 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지배 영역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게 제조물 책임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EU는 네. 연합이니까 예. 거기서 지침을 만들면은 거기 회원국들이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입법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침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거의 40년 만에 전면 개정을 했는데 한 석 달 전에 개정을 했던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추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 추정하는 걸 보면은 이제 제조업체 등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관련 증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추정해 버려요. 니네가 잘못했구나. 예. 아. 요런 것도 있고 무조건 그다음- 증거를 공개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이런 규격을 만족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추정을 해요. 예. 그리고 결함이 명백한 오작동에서 발생한 경우도 그냥 추정을 해줘요. 그럼 아까 배터리 교체한 골프 카트 같은 경우에 저 EU나 조금 전에 소개해주신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책임지는 걸로 됩니까?
일단은 다 배터리든 뭐든 간에 음. 다 책임을 물릴 수 있죠. 내가 실질적 지배 영역에 대해서 입증하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 배터리가 됐든 카트 회사가 됐든 네. 그 배터리는 셀 회사가 됐든 그걸 뭐 그 껍데기 만드는 회사가 됐든 다 집합하면 집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 그렇죠. 근데 아마 그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요. 화재가 나고 나면 현장이 개판이 되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죠. 그렇죠. 예. 그럴 그래- 경우에는 저기서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저기서는 근데 바로 너네들한테 입증을 하라라고는 하긴 하는데 예. 문제는 거기서는 서로 간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럼 회사들끼리. 회사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그냥 부정하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와요. 회사 안에서 그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렇죠. 서로 내 거겠지. 책임이 아니다라고 제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 서로 공방을 펼치다 보면은 예. 그러면은 그 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이렇게. 서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예. 싸우다가 예. 요거는 야 셀이 잘못한 거야라고 결론이 나면 그럼 소비자는 결국 셀한테만 보상을 받으면 되는. 그래도 그건 되죠. 아닌 것 같은데 카트 셀 팩이 싸우면 카트가 이겨? 아니 팩이 셀한테 얘가 잘못한 거라고 주장할 때는 카트는 어. 그래 셀 잘못이래 2대1이니까 내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 어떤 잘못은 그 주장이 항상 맞는 걸로 주장하겠네. 이게 소송은 다수결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합의가 되냐고요 그게. 이게 다수결은 아니고 이게 실체적인 근거랑 이런 과학적 근거가 서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다수 그러진 않을 텐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있겠죠. 2대1로 싸우면은. 와 웃긴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매우 제조업자들한테는 불리하게 돼 있으나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들한테 좀 편하게 돼 있는 제도가 해외 제도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소송은 그 제조물 책임법으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지금 그게 리딩 케이스가 돼가지고 어. 계속 써먹고 있어요. 리딩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였어요?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요 골프 카트 사건이었어요. 골프 카트 사건에서 골프 카트는 바꾼 네, 거예요. 그러면 카트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군요. 다 책임이 없다고 났어요. 누구 책임인지는 몰라서. 네. 적어도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판매자든 제조자든 이 사건에 대한 그 과실 없음을 입증할 의무는 없다. 소비자 네가 입증에 오면 다시 시작하는 판결이지만 그런데 그런 이 얘기네요.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제조물 책임법 도입 안 된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